여러분, 우리는 흔히 별들이 저 멀리 붙박이처럼 고요히 떠 있다고 생각하죠. 밤하늘의 별자리는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보던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별 하나가 통째로 우리 태양 곁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무려 250만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별이 남긴 흔적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흩어진 무언가가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세이건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 아득한 우주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요, 멀리 있는 별의 이름을 하나 외우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텅 빈 우주 한복판에서 별과 별이 서로를 스쳐 지나갈 때 그 조용한 만남이 어떻게 250만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닿는지, 그 긴 여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편안하게 기대어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저와 함께 천천히 그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있다고요. 창밖으로는 하루를 마친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흘러가고 머릿속엔 오늘 못다 한 일들, 내일 걱정거리들이 스멀스멀 떠오릅니다. 우리의 하루는 늘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걱정들로 가득 차 있죠. 이번 달 카드값, 아이의 성적, 병원 예약 날짜, 이 모든 것이 우리 세상의 전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바로 그 버스 창문 너머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저 검은 하늘 위에서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들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상의 복잡한 소음에서 잠시 거두어 저 고요한 밤하늘 너머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태양계는 말이죠, 텅 빈 우주를 홀로 외롭게 떠다니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의 중심을 향해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별들 역시 저마다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마치 거대한 강물 속 물고기 떼처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긴 시간을 놓고 보면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별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또 어떤 별은 우리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별들은 우리 태양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만큼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점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은요, 이 별들의 느린 춤사위 속에서 어떤 별이 우리 태양계의 가장 바깥 경계를 강하게 뒤흔들 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별, 250만 년 전 우리 곁을 스쳐간 그 수상한 별의 정체는 바로 HD 7977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참 무미건조하죠. 하지만 이 별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는 결코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HD 7977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별의 조금 더 유명한 사촌격인 별 하나를 만나고 가야 합니다. 바로 숄츠의 별이라고 불리는 별이에요. 지금 이 별은 우리 태양에서 약 22광년쯤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어둡고 조그마한 쌍성계입니다. 눈에도 잘 안 띄는 희미한 별이죠. 그런데 이 별이 놀라운 건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에 우리 태양을 향해 무려 5만 AU 거리까지 바짝 다가왔었다는 사실입니다. 5만 AU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AU라는 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5만 AU는 우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무려 5만 번이나 이어 붙여야 하는 아득한 거리예요. 그런데도 우주적인 규모에서 보면 이건 정말 코앞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거리면 우리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저 거대한 얼음 껍질, 이른바 오르트 구름의 안쪽을 뚫고 지나간 셈이거든요. 7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아직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던 그 시절에 저 어두운 별 하나가 우리 태양계의 바깥 정원을 쓱 훑고 지나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숄츠의 별이 오르트 구름을 뒤흔들었다면 분명 그곳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얼음 덩어리들, 그러니까 혜성의 씨앗들도 함께 흔들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혜성들이 지금쯤 우리에게 우르르 쏟아져 내리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오르트 구름은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그곳에서 출발한 혜성이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 안쪽까지 도착하려면 보통 수십만 년, 길게는 수백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숄츠의 별이 다녀간 건 겨우 7만 년 전. 그러니 그 별이 우리에게 보낸 혜성의 편지는 아직 우편함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저 먼 우주 공간을 느릿느릿 날아오고 있는 중인 셈이죠. 그 편지가 언제 우리 오르트 구름의 소식을 마저 들려줄지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반면에요, 오늘의 주인공 HD 7977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별은 숄츠의 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 태양계를 지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별이 뒤흔들어 놓은 혜성들은요? 네, 지금쯤이면 슬슬 우리 태양계 안쪽에 도착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250만 년 전에 붙여진 편지를 지금 막 받아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칼 세이건은 우리가 우주를 대할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든 파고드는 철저한 호기심, 다른 하나는 그 앞에서 겸허해지는 끝없는 경외감이죠. 이 오르트 구름이야말로 그 두 가지 마음을 모두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가장 넓게 펼쳐진 소천체들의 거대한 저장고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오르트 구름의 정확한 모습을 아직 그 누구도 직접 눈으로 관측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지만 정작 그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짙은 안개 너머에 거대한 성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윤곽만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요, 이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수천 AU에서 수만 AU, 넓게는 무려 10만 AU에 이르는 거리까지 태양계 전체를 공처럼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대한 껍질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수십억 개, 아니 수조 개에 이르는 얼음 조각들이 아주 느리게 아득하게 떠돌고 있어요. 우리가 이따금 밤하늘에서 만나는 긴 꼬리를 끌며 나타났다가 수십만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장주기 혜성들. 그 신비로운 방문객들이 바로 이 오르트 구름이라는 머나먼 고향에서 출발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평소에 이 오르트 구름은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은하 전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중력, 이른바 은하 조성력이라는 힘이 이 오르트 구름을 아주 천천히 은근하게 잡아당기고 흔들어 놓거든요. 마치 넓은 바다 위에서 달의 인력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이 은하 조성력은 오르트 구름 속 혜성들의 궤도를 조금씩 비틀어 놓습니다. 그러다 그중 일부가 궤도가 틀어지면서 태양계 안쪽, 목성과 토성의 궤도 안까지 떨어져 들어오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주기 혜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잠시 귀를 조금 더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수수께끼 하나와 마주치게 되거든요. 이 은하 조성력이라는 힘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 방향으로나 마구잡이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는 거대한 원반 모양이죠. 그리고 이 은하 조성력은 그 원반의 구조에 따라 혜성을 태양 쪽으로 밀어놓을 때 조금 더 선호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르트 구름의 혜성들이 오로지 이 은하 조성력에 의해서만 태양계 안쪽으로 떨어진다면요, 그 혜성들이 날아오는 방향에는 어떤 특정한 치우침,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방에서 똑같이 골고루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더 많이 몰려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하늘을 관측해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체계적으로 뒤지기 시작한 1990년 이후에 발견된 혜성들만 골라서 그 중에서도 궤도 계산의 오차가 너무 큰 것들은 다 걸러냈습니다.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추려낸 혜성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봤어요. 첫 번째 무리는요, 역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혜성입니다. 태양계 안쪽으로 이번 생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순수한 방문객들이죠.
이 무리에서 107개의 혜성이 추려졌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젊은 귀환 혜성입니다. 예전에 이미 태양계 안쪽을 한 번 이상 다녀갔다가 다시 우리를 찾아온 단골 손님들이죠. 이 무리에서는 112개가 추려졌고요. 자, 이렇게 두 무리를 나란히 놓고 그 궤도의 방향을 비교해 봤더니 정말 이상한 결과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우선 두 번째 무리,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다녀간 적 있는 젊은 귀환 혜성들. 이들의 궤도 방향은 은하 조성력이 지배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아주 잘 들어맞았습니다. 예상대로 어떤 방향으로 살짝 치우쳐 있었던 거죠.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무리, 태양계를 처음 방문한 그 순수한 혜성들이 문제였어요. 이들은요, 은하 조성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늘의 거의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지나칠 만큼 골고루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방향에 몰려 있어야 할 혜성들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사방으로 흩뿌려 놓은 것처럼 사방팔방에서 균일하게 날아오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젊은 귀환 혜성은 원래 새로운 혜성이 태양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새로운 혜성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일부가 젊은 귀환 혜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나중에 만들어진 젊은 귀환 혜성들은 얌전하게 은하 조성력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먼저이자 최근에 처음 들어온 새 혜성들은 그 질서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사방에서 마구 쏟아지고 있다니. 이건 정말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당히 기묘한 결과였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 방법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이 두 종류의 혜성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건을 겪으며 오르트 구름을 떠났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젊은 귀환 혜성들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작용해온 은하 조성력에 의해 천천히 밀려 나온 아이들이고요. 반면에 지금 사방에서 균일하게 쏟아지는 이 새로운 혜성들은 은하 조성력이 아닌 무언가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해 한꺼번에 흩뿌려진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오르트 구름을 그 방향의 질서까지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강하게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HD 7977이 다시 등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약 250만 년 전 오르트 구름을 강하게 뒤흔들고 지나간 어떤 별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참으로 경이로운 대목인데요. 우리에게는 가이아라는 아주 놀라운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우리 은하 속 수많은 별들의 현재 위치와 움직임을 소름 돋을 만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별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안다면 그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거꾸로 되감아 볼 수도 있겠죠. 마치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별들의 과거 위치를 하나하나 되짚어 나가다 보면 오래전 어느 별이 우리 태양 곁을 스쳐갔는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별을 바라보는 망원경이 이렇게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종의 타임머신이 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필름을 되감은 결과 우리 태양과 아주 비슷한 별인 HD 7977이 대략 247만 년에서 276만 년 전 사이에 우리 태양계 근처를 지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별은 지금은 우리에게서 무려 246광년이나 떨어진 아득한 곳에 있지만요. 아주 먼 옛날에는 우리 오르트 구름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은 남남처럼 멀어졌지만 한때는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던 셈이죠. 다만 이 별이 정확히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그 가장 가까웠던 순간의 거리는 아직 오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HD 7977이 우리 태양으로부터 3000 AU에서 5만 AU까지 다양한 거리로 스쳐 지나가는 무려 13가지 경우의 수를 컴퓨터로 일일이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오르트 구름 자체의 중력, 목성과 토성 같은 4개의 거대한 행성들이 미치는 중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은하 조성력까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중력적 영향을 모조리 함께 집어넣었죠. 정말 정성 들여 우주를 통째로 재현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13가지 경우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그 이상한 혜성들의 균일한 궤도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HD 7977이
우리 태양으로부터 6000 AU에서 1만 AU 사이를 통과했을 때였어요. 이 거리를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광년 단위로 바꿔보면 대략 0.1광년에서 0.16광년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건지 한번 실감해 볼까요? 태양계의 저 끝, 명왕성까지의 평균 거리가 약 40 AU입니다. 그런데 HD 7977이 가장 가까웠던 순간의 거리는 이 명왕성 궤도 반지름의 무려 150배에서 250배에 이르는 거리였어요. 물론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보면 여전히 아찔할 만큼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별과 별 사이에 놓인 그 텅 비고 광활한 어둠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 별들은 서로 수광년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공허 속에서 0.1광년이라는 건 사실상 바로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주라는 넓은 무대 위에서 두 무용수가 서로의 옷깃을 스칠 만큼 가까이 지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슴이 아슬아해지는 상상 하나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HD 7977이 정말로 우리 태양과 비슷한 밝기의 별이었고 우리 곁을 그렇게 가까이 스쳐갔다면요. 당시 지구의 밤 하늘에서 이 별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꽤나 밝게, 유난히 밝게 빛났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새벽 하늘에서 보는 가장 밝은 별, 저 금성보다도 더 눈부시게 빛났을지도 모릅니다. 계산해보면 그 밝기, 이른바 겉보기 등급은 대략 마이너스 7등급에서 마이너스 8등급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지금껏 본 적 없는 또 하나의 작은 태양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무렵 지구에는요, 아직 문자도 도시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 이제 막 두 발로 서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초기 인류가 지구를 거닐던 바로 그 즈음이었죠. 그들은 아무런 기록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아득한 옛날, 우리의 조상 중 누군가는 어느 고요한 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낯설고 수상한 별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 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빛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별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저 태양계의 먼 가장자리에서 수많은 얼음 혜성들을 사방으로 흩뿌려 놓고 있었던 겁니다. 밤하늘의 한 점 아름다운 빛과 250만 년 뒤 우리에게 닿을 거대한 사건이 그렇게 한순간에 겹쳐 있었던 거죠. 이제 이 흩뿌려진 혜성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 그 시간의 실타래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HD 7977이 지나가던 그 순간 오르트 구름 속 혜성들은 저마다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태양에서 약 1만 AU 안팎에 있던 비교적 가까운 혜성들은요, 공전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HD 7977이 지나간 뒤 비교적 빠르게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들었어요. 그러고는 목성 같은 거대 행성들의 중력에 이끌려 궤도가 한 번 더 틀어졌고 다시 태양계 안쪽으로 되돌아오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얌전한 젊은 귀환 혜성 무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 아이들도 HD 7977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 별의 스침이 이들의 방향 질서까지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꾸준히 작용해온 은하 조성력의 흔적이 아직 은은하게 남아있는 거죠. 반면에 태양에서 2만 AU 이상,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던 바깥쪽 혜성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공전 주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별이 지나간 뒤 무려 200만 년에서 300만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비로소 태양계 안쪽에 하나둘 도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깥쪽 혜성들은 멀리 있는 만큼 HD 7977의 중력에 더 쉽게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의 질서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사방팔방에서 균일하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를 그토록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그 방향 없는 혜성 소나기의 정체였던 겁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요, HD 7977이 6000에서 1만 AU 사이를 통과했을 때 지난 250만 년 동안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든 장주기 혜성의 평균 개수는요, 만약 은하 조성력만 홀로 작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무려 7배에서 12배까지 많아졌다고 합니다. 별 하나의 스침이
우리 하늘에 떨어지는 혜성의 수를 10배 넘게 늘려놓은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그저 찰나에 지나가 버린 융단 폭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이 우리 곁을 스쳐간 뒤 흩어진 혜성들이 그 먼 오르트 구름을 빠져나와 태양계 안쪽에 도착하기까지는 300만 년, 길게는 1000만 년에 이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별이 다녀간 지 약 250만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는 장주기 혜성의 유입률은 평상시보다 무려 2배에서 2배 반이나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묘한 경외감에 젖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서 보는 혜성들이 이미 다 끝나버린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250만 년 전에 시작된 그 거대한 혜성의 장마가 아직 다 그치지 않은 그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별이 남긴 편지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우편함에 도착하고 있는 셈이죠. 참으로 경이롭지 않나요? 이 놀라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더 숨어 있습니다. 이 혜성 소나기 이야기는요, 단순히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얼굴조차 보지 못한 저 오르트 구름의 진짜 모습을 짐작하게 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주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르트 구름은 너무나 멀고 그 안에 얼음 조각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두워서 그 안에 대체 몇 개의 천체가 있는지 직접 세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장주기 혜성의 숫자를 세고 그 유입되는 비율을 시뮬레이션과 비교해서 거꾸로 오르트 구름 전체에 얼마나 많은 천체가 있을지를 헤아려 왔습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오는 나뭇잎의 수를 세어서 저 상류의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를 짐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이 평상시보다 혜성이 2배 이상 많이 쏟아지는 아주 특별한 시기라면요? 지금의 이 유입률을 그냥 평균값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온 기존의 방식은 저 상류의 숲을 실제보다 훨씬 더 울창하다고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셈이 됩니다. 실제로 이 논문은 만약 HD 7977이 지금 이 균일한 혜성 소나기의 원인이 맞다면 오르트 구름 전체의 천체 수를 기존 추정치에서 2배에서 2배 반가량 낮춰 잡아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오르트 구름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쪼그라들고 훨씬 더 밀도가 낮은 조금은 쓸쓸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별 하나가 스쳐간 이야기가 우리가 그린 태양계 지도의 가장 바깥 경계선을 다시 그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미묘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HD 7977 자체가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2개의 별로 이루어진 쌍성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 정말 그랬다면 이 별이 오르트 구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일으킨 중력의 효과는 훨씬 더 복잡하고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다 쓰지 못했다는 뜻이죠.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막 우주라는 광활한 바닷가에 발끝을 담근 어린아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태양계의 역사는요, 결코 이 안에 존재하는 행성과 위성들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는 낯선 별들, 그리고 저 먼 다른 별에서 날아온 오umuamua 아틀라스 같은 수상한 방문객들, 이런 온갖 바깥의 존재들과 끊임없이 손을 맞잡고 부딪히면서 우리 태양계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쓰여왔던 겁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이웃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과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만 년 뒤에는요, 글리제 710이라는 또 다른 별이 우리 태양을 향해 아주 가까이 다시 10,000 AU 단위까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별 역시 우리 오르트 구름을 흔들어 놓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수백만 년이 흐른 뒤 우리의 먼 후손들은 또 한 번의 새로운 혜성 소나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별들의 방문은 이렇게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예정되어 있는 우주의 아주 오래된 리듬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별을 위험한 별이라고 부릅니다. 혜성을 흩뿌려 지구를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만약 먼 훗날
인류가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는다면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별은 오히려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만 AU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아득한 거리지만 평소 수광 년씩 떨어져 있던 별이 0.1광년까지 성큼 다가와 준다면 그건 별을 향한 우리의 첫걸음을 훨씬 더 가깝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위협처럼 보이던 것이 어쩌면 초대장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세상을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한때 오umuamua 아틀라스는 다른 별에서 날아온 조그마한 돌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 태양계를 향해 더 거대한 별 그 자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별들의 방문은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저 멀리 잠들어 있던 오르트 구름을 흔들어 깨우고 수백만 년에 걸쳐 수많은 혜성들을 우리 쪽으로 천천히 날려보내죠. 그러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지구를 향해 아주 오래전 스쳐간 수많은 별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저 어둠 속에서 아스라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창밖으로 무심코 바라보는 저 별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와 오랜 시간 서로의 운명을 주고받아 온 이웃이라는 사실. 그걸 떠올리면요, 저 검은 하늘이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우주 안에서 그저 한 톨의 먼지에 불과하지만 그 먼지 위에 서서 250만 년 전 스쳐간 별의 발자국까지 헤아려 봅니다. 저 광활한 어둠 속에서 벌어진 조용한 만남 하나가 이렇게 긴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의 밤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인연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기 위해 잠시 피워 올린 아주 작고 반짝이는 눈동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